반갑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오늘 뭐 저희 뭐 찍기로 했죠? 네, 소송 비용 확정 신청. 네, 오늘 소송 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뭐 준비 많이 했으니까 오늘 뭐 오래 걸리지 않고 한 번에 탁 할 할 수 수 있죠? 있겠죠?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도 꼭 보시면 도움이 꼭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뭐 형사 사건을 제외하고 민사, 가사, 행정 뭐 이런 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또 확정까지 되었다. 이런 경우에 모든 절차는 끝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그 이후의 절차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판결에 따라서 뭐 금 얼마를 지급하라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딱 돈을 주면 좋죠. 근데 그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집행까지 그렇게 집행 절차까지 진행을 해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례로 만약에 대여금을 반환 청구하든지 아니면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판결에 따라서 사용자나 이런 분들이 딱딱딱 지급하면 좋은데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또 그것을 받아내려고 강제 집행까지 진행해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판결이 끝났다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기보다는 그 이후의 절차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강제 집행 절차 이외에도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절차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판결 주문에는 소송 비용 분담에 관한 주문 내용도 포함이 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소송 비용, 양 당사자가 들어간 총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따라서 소송에 따른 판결을 내릴 때 그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는 것까지도 판결 주문에 쓰게끔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기재를 하시죠. 판사님들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 중 몇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나타나진 않고 퍼센트로 많이 기재가 됩니다. 이럴 때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럼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그러면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거 아니냐? 반반씩 부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 피고가 각자 들어가는, 또 각자 계산되는 소송 비용이, 총 소송 비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들어간 비용의 50%와 피고가 총 들어간 비용의 50%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계산해서 실제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승소 판결 받은 경우에 상대방이 소송 비용까지 임의로 지급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판결 주문만으로 소송 비용에 대해서까지 집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되는데, 어떤 절차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 절차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판결 주문에서 뭐 소송 비용 중 몇 %는 누가, 나머지는 뭐 누가 부담한다 이렇게 할 때 퍼센트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소송 비용 중 얼마를 청구하려면 내가 총 들어간 소송 비용이 얼마인데 판결 주문에 따라서 너한테 얼마를 청구한다 라는 거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 줘야 그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정받는 그런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전부 승소가 나는 그런 경우에는 소송 비용 계산하는 건 간단합니다. 원고도 한 명이고 피고도 한 명인 경우에, 그리고 원고가 전부 승소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소송 비용 청구할 때 금액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원고도 수십 명이고 피고도 수십 명이고, 그리고 전부 다 승소한 게 아니라 그중에 또 일부만 승소했으면 판결 주문에 소송 비용에 관한 항목이 엄청 복잡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고 누구한테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가 막 혼동스러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변호사, 사건을 진행했던 변호사 또는 뭐 별도의 그 절차만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야 먼저 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내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당사자가 지출한 소송 비용이라고 하면
뭐 법원에 납부했던 인지대, 송달료, 또 변호사 보수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이외에도 어떤 비용이 포함이 될까요? 말씀하신 거 외에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든지 아니면 뭐 감정이 필요해서 감정 절차를 진행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 그런 감정 비용 등 이런 것도 다 소송 비용에 다 산입시켜서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소송 비용 중에서 가장 많고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은 변호사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들 또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변호사 보수를 내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규칙이 이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소가, 즉 이제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청구한다 그럴 때 그 금액을 이제 소가라고 하는데 그 소가,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나중에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도 이제 조금씩 편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잡한 건 다 좀 빼고 대충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금액의 10%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뭐 대여금 반환이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을 청구한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다 이겼다. 그랬을 때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얼마냐?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440만 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청구할 때 실제 내가 우리 변호사한테 드린 비용을 다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뭐 600, 700 뭐 얼마를 그 이상을 드렸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440만 원까지 5천만 원을 청구했다는 전제에. 근데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요만저만 사정으로 인해서 변호사 보수를 조금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200만 원 받았다, 3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상한은 440만 원일지 몰라도 실제 내가 드렸던 200만 원 또는 300만 원까지만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 뭐 이런 것은 신급별로 산정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는 소송을 맡을 때도 신급별로 대리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소송 비용 중에서 변호사 보수를 계산할 때도 신급별로 들어간 변호사 보수를 각각 계산해서 다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5천만 원짜리 소송이었다. 그러면 1심에서 440만 원, 2심에서도 440만 원, 합 880만 원을 변호사 보수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소심까지 진행됐다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네, 뭐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이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선임한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판결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이제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를 해고를 했는데 근로자께서 부당해고다라고 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신 거예요. 물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면서 다 인정을 받으셨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자가 그동안 밀린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산해주고 다시 복직시키고 하면 되는데 또 그걸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께서 그동안 밀렸던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거기다가 당신이 나를 부당해고 시키는 바람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를 거쳤다. 그러는 동안에 이러저런 비용이 들어갔으니 그것도 나에게 상환해 달라. 이런 이제 소송을 제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때 들어갔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판례에서는 그걸 딱 인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근로자께서는 처음에 해고를 당하셨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즉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이런 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제를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소송을 통해서 그걸 진행했으면 당연히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었는데 그걸 소송을 통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그런 판례입니다. 오늘은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이후에도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마디 더 드리면 이제
진짜 억울한 상황을 맞닥뜨려서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가 소송까지 해서라도 내 권리 구제를 좀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소송하셔야죠. 근데 그럴 때 비용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결국에 내가 가서 소송에서 이겼다면 상대방한테 내가 드린 변호사 보수 중에서 일정 부분은 상환받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거꾸로 굳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냥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럴 때 지면 말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들어갔던 변호사 보수까지도 다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결론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소송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